이렇게 작은 구멍이 나 있거든요. 안으로 쑥 들어가서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멍일까요? 소가전 같은 보기 싫은 물건들을 둘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이 뒤쪽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는 도어로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이 따뜻하고 클래식하게 느껴진 이유가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 시장입니다. 오늘은 잠실의 갤러리아 팰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 면적 58평에 전용 면적 46평인데 실사용 면적은 약 50평 정도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그리고 장성한 자녀 두 분이 함께 거주할 공간인데요. 귀여운 반려묘 두 마리도 함께 살고 있어서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잔잔한 재미가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채도가 거의 0에 가까운 퓨어한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톤의 집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화이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병원이나 학원 같은 이 상공간의 느낌이 들까봐, 혹은 하얗기만 하면 금방 질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새하얀 집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무드는 전혀 차갑지가 않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얀 집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고객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셀렉한 이 소재들로 빚어낸 집을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간은 바로 넓게 트인 현관입니다. 기존부터 이 공간이 꽤나 여유롭게 비워져 있었는데요. 이 넓은 개방감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발 수납을 늘리기 위해 벤치나 다른 요소들을 좀 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 현관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여러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고요. 이 신발을 벗고 신고 그리고 수납하는 공간으로 심플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전체가 이렇게 하얀색 면으로 되어 있는데 필름 폭으로 중간에 분절을 해주고 같은 폭으로 건너편에 이렇게 거울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요즘 겨울철 되면 이 엘리베이터실이 굉장히 추운데요. 그래서 현관을 간접 외기 공간으로 보고 보통은 우리가 중문을 앞에다가 꼭 넣어줘서 공간을 구획을 해주는데 여기에 스윙도어를 넣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동선에 방해가 좀 될 수 있어서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중문을 적용해줬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오른쪽 코너로 돌면서 보이는 코너의 모서리 부분에는 이 작은 포인트 장도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이 공간은 차키나 외출용품을 올려두기 좋은 오픈 선반 형태로 저희가 좋아하는 이 살구빛 컬러로 디자인해 주어서 부드러운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현관 이제 중문을 들어서서 복도가 쭉 이어져 있어요. 복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공용부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용부의 이제 벽면의 한쪽에 있는 이런 선반들과 그 하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타일로 구성이 된 선반들이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나 있거든요. 안으로 쑥 들어가서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멍일까요? 아마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분들은 아마 단번에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안에 공간이 고양이 화장실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 벽체가 지금 후면은 원래는 안방 욕실이 있던 벽체였고 기동식 구조기 때문에 벽체를 모두 허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방 욕실의 일부를 이렇게 공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팬트리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부에 이렇게 구멍 내어주고 고양이가 상시로 들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출입 통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도어에다가 고양이가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전체적인 인면의 리듬감이 나는 고양이가 들어가는 도어야 하고 읽혀지지 않기를 바라서 그대로 곡선으로 처리를 하면서 고양이가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공간을 뻥 뚫어놨는데 하부에 이런 발목등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두운 상황에서 고양이가 지나다닐 때 움직임 센서로 이제 자동적으로 조명이 켜질 수 있게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공간이 바로 고양이가 화장실로 쓸 그 모래통이 놓여질 공간이고 상부에는 선반들 다 달아드리면서 고양이 용품들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창고의 역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 환풍기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아무래도 고양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악취가 조금 날 수도 있으니까 환풍 기능 통해서 이 공간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거실 전체의 색감이 거의 채도가 0에 가까운 퓨어한 화이트 컬러입니다. 사실 요즘에 웜베이지, 웜그레이지, 그레이지 이런 톤의 무드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고객님의 어떤 니즈도 있었고 저희도 이번에는 한번 하얀색의 집을 만들어보자, 좀 도화지 같게 정말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정말 깨끗한 화이트 색깔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왜 이런 색깔들을 싫어하실까 생각해보면 조금 병원 같다, 아니면 너무 공간이 차갑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공간 보시면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드시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이 따뜻하고 클래식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루버 셔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왜 루버 셔터를 사용했냐, 이 집이 주상복합의 이제 양창으로 거실에 창이 있는 그런 타워형 구조였고 일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름에 자칫하면 좀 더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버 셔터를 사용해서 이런 조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은 전동 커튼 같은 그런 IoT 시스템이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조금은 이런 조작법들이 단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내가 직접 일조량을 조정하는 이런 루버 셔터들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정면을 보시면 굉장히 큰 TV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디자인적인 균형감을 갖추면서 슬라이딩 도어가 똑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슬라이딩 도어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요. 이쪽 슬라이딩 도어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가 둘 다 여닫이 도어였거든요. 근데 창고 안쪽의 공간이 굉장히 작아서 여닫이 도어를 열었을 때 반경이 좁았고 물건을 적재하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매립박스를 앞으로 이렇게 빼내면서 양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갈 수 있는 포켓을 만들어주고 구성을 동일하게 균형감 있게 했다. 이런 점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곳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주방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이 아일랜드의 중간까지가 주방의 경계선이었어요. 묘하게 니은자 조리대와 또 한 번 이 니은자 키 큰 장이 이어지는 구조였고, 그리고 이 복도 공간 쪽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고 냉장고가 배치되어 있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의 위치가 참 애매했습니다. 또한 지금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 아일랜드에 이 측면 공간에 분배기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 분배기를 옮기지 않으면서 개방감 있는 주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형 주방을 이 앞쪽에 두면서 이렇게 옆쪽으로 아일랜드를 꺾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상판에서 이어지는 세라믹을 복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었는데요. 이 공간 또한 복도에서 올 때 바라다 보이는 아일랜드의 파사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와 이 키 큰 장의 측면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수납이 전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납 공간 쪽을 반대편의 복도 쪽으로 보내서 키 큰 장으로 계획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쪽 공간이 전부 아일랜드 조리대이다 보니까 소가전 같은 보기 싫은 물건들을 둘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이 뒤쪽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는 도어로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평상시에는 안에다가 토스트나 오븐 이런 소가전 등을 놓고 안 쓸 때는 안 보이게 닫아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었습니다. 주방 레이아웃을 짜면서 식탁을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객과 함께 구성한 아이디어가 식탁 공간을 이 소파의 뒤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아일랜드 옆으로 우리 복도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요. 이 복도로 쭉 오다 보면 고객님 부부께서 와인을 즐겨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 냉장고와 와인잔을 진열할 진열장이 또 필요했습니다. 다이닝 공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그만한 홈바를 또 구성해드렸습니다. 보조주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된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보조주방이 이렇게 펼쳐져요. 저희가 아일랜드에 싱크볼이랑 인덕션이 있지만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싱크볼도 만들어 드리고, 그 옆으로 식기세척기는 이렇게 허리 높이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세탁실이 나와요. 세탁실도 따로 구성을 해드리고 상부에 환풍 시설까지 만들어 드려서 세탁기로부터 나오는 습기들, 먼지들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저희가 보조주방이기 때문에 타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물이 조금 많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 매트 사용하면서 이런 몰탈층이랑 박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함석판 구성을 해드려서 자석으로 이렇게 필요한 영수증 같은 것들 보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보조 냉장고도 존재를 하고 소가전들 놓을 수 있는 장소도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특히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냄새나는 요리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스도 따로 만들어 드린 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복도 공간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요. 안방이 기존에 굉장히 면적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구획을 할 것인가 고객님이랑 많은 설계 과정에서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이 이 수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커다란 볼륨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구획을 이제 분할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도어가 있는데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구성된 드레스룸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갔을 때 한쪽으로 욕실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화장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벽을 세워서 화장대 안쪽으로 화장품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장들도 만들어 드리고 서랍 이렇게 다 구성을 해드리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렸다, 이런 점들 설명드리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침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침대가 놓여지게 되고 반대쪽으로는 또 침대에서도 TV 볼 수 있도록 메리박스 구성한 점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와보시면 복도 정면에는 전부 다 큰 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수납이 많죠.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방에는 총 드레스룸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공간은 남편분이 사용하시고 하나는 아내분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옷을 분리해서 놓을 수 있는 점들도 있고요. 이 수납장이 조금 독특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미판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겨서 돌려서 사용하시면 다림질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드려서 다리미판이 항상 어디에 놔야 될지 되게 애매한 그런 물건 같거든요. 이렇게 장 안으로 숨길 수 있는 기능들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레이아웃이 가장 크게 바뀐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이 욕실 앞에 파우더 공간이 존재했었는데 이 공간을 지나 우측으로 돌면 욕실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이 안방 공간이 구석으로 밀리면서 이 욕실로 이어지는 동선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어요. 중간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쪽에 피트가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파우더 공간이 있던 공간을 우리가 드레스룸으로 치환하면서 피트의 측면으로 욕실의 출입구를 옮겨주었어요. 안방 욕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거실 복도에서 보았던 이 고양이 화장실 공간을 공용부로 이렇게 빼주었고요. 그렇게 볼륨을 쪼개서 한쪽에 이렇게 귀여운 양변기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욕실로 들어왔을 때 이쪽에 보이는 샤워 공간의 측면에 조적 파티션을 만들어주면서 이 세면대를 받아줄 벽으로 구성을 해주었어요. 또한 세면대의 깊이만큼 비어있던 공간에다가 욕실 청소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이렇게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크기만 하고 관리가 어려웠던 기존 욕실이 지금은 콤팩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아늑한 욕실로 이렇게 탈바꿈되었습니다. 이 집은 타워형 구조로 현관을 기준으로 주거 공간의 성격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현관에서 왼쪽으로 향하면 자녀가 사용하는 방과 욕실이 있고,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 향하면 부부가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즉, 이 현관에서 들어와서 양갈래로 이 가족 구성원의 영역이 분리되면서 이 사이에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이 바로 공용부, 즉 주방과 거실이에요. 공용부로 이어지는 이 복도는 부모의 영역과 그리고 자녀의 영역 사이에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연결해주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보시면 복도의 한켠에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드렸죠. 이 복도의 폭이 꽤 넓은 편이었는데요. 넓고 긴 공간이 그냥 비어있게 되면 말 그대로 빈 복도가 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책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 공간이 목적성을 가지는 공간이 되었고 책이 곧 인테리어가 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공용부에서 복도를 따라 쭉 끝까지 가게 되면 이쪽에 또 어떤 공간들이 나와요. 근데 기존에 여기가 뭐냐면 이쪽
이쪽쯤에 이제 도어가 있었거든요. 그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공용 욕실에 화장실로 들어가고 입구에 방 2개로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도어가 가로막힌 공간에 이런 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쓸모없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의 도어를 없애고 공간 자체를 조금 구획을 해주면서 욕실과 연계된 그런 파우더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파우더룸을 조금 화려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조명을 달아드리고 이런 손잡이들 같이 구성하면서 아일랜드에 쓰였던 이런 세면대의 상판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어서 이 공간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용 욕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평수가 큰 집이기 때문에 욕실 자체의 면적도 넓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거리도 2개 걸어드리고 휴지거리도 2개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런 점들도 재밌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일 세면대를 널찍하게 구성을 해드릴 때 이 타일을 조금 화려하게 쓰면서 베이스가 되는 타일과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울처럼 보이지만 열었을 때는 사실 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울장 또 만들어 드린 점들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주변에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10년은 늙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공간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공과 시간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어려움도 따른다는 뜻이겠죠. 요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인테리어라는 일이 마치 조각을 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석을 깎아서 하나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일도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관과 감각에 따라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랩소울의 매 프로젝트가 늘 새롭고 또 어렵지만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께 정성껏 완성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너무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저희 알랩소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심을 담아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랩소울의 주시장 그리고 차시장이었습니다.